고성국 칼럼입니다. 그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죠. 차도살인은 누군가를 대신 내세워서 상대를 죽이는 것을 차도살인이라고 합니다. 차는 빌릴 차자고 도는 칼도자죠. 칼을 빌려서 상대를 쓰러뜨린다. 근데 이 차도살인은 누군가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차도를 한 그 누군가의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게 할 때 차도살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홍준표나 이 한동훈이처럼 지것들이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김용태라는 자를 내세워서 그야말로 함부로 이 칼 휘두르게 하는 거, 이건 차도살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홍준표와 한동훈 일당들이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김용태라고 하는 선무당을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다, 지금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근데 그 뒤에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이 있고 홍준표가 있다는 것을 저것들이 그냥 알아서 자백하고 있어요. 자, 홍준표 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홍준표는 SNS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이게 이제 심야 쿠데타 얘기하는 겁니다.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태워 없애버려야 할 집단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 강제 교체 사건, 그 제가 심야 쿠데타라고 이름 지은 그 사건 관련해서 홍준표는 니들이 저지른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도둑이 제발저리네. 아니 누가 홍준표한테 무슨 사법적인 문제 얘기한 거 있습니까?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 그랬지. 우리 자유파가 뭐 할 일이 없어서 홍준표를 털겠어요. 또 털 힘이나 있습니까? 우리 자유파가 지금 무슨 강제 수사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홍준표에 신경도 안 써요. 홍준표 저거 사법 처리해야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찔리는지 쥐가 자꾸 얘기를 해.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자꾸 이러는 걸로 봐서 한번 털어주기는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냐고 했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는 뭐냐면 김문수를 강제로 한독수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심야 쿠데타 얘기하는 겁니다. 쌍권이 자행한. 그걸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 저지했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윤통과 합작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몰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쌍권 앞세워서 김문수 후보를 한독수로 교체하려고 했다라고 딱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홍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짓에 가담한 니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른바 친윤 세력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친윤 세력이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그 이준석이 이게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윤핵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윤핵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 4명이에요. 당시에 거론됐던 사람이 4명인데 제일 먼저 거론됐던 장제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성동이는 호가호위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가장 먼저 거리를 뒀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잘렸어요. 김문수 후보 교체 심야 쿠데타 때 쌍권으로 뭔가 힘을 썼지만 그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청산된 지 1년도 넘은 시점입니다. 권성동이도 아니에요. 그럼 또 누굽니까? 윤한홍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뭐 윤핵관 중에 하나라고 당시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윤한홍이 누구야 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거의 활동 안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탄핵 저지 투쟁 때 뭐 거리에 나오기를 했나, 뭐 하다못해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발언을 한마디를 했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철규입니다. 이철규는 한동훈이하고 정면 싸움을 하다가 다 집어던지고 그냥 지역구에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때가 벌써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 말아먹을 때니까 벌써 1년도 더 넘은 때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철규는 중앙정치에서 거의 얼굴을 내보지를 않았어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그 네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은 다 이미 1년 전에 중앙정계를 떠났거나 아니면 아예 이 세상에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대체 니들이 누구야 그런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독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 했는데 당시의 보도를 제가 기억을 하면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추대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뭐 박수영인가 누군가가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아니 지금 한덕수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서명을 받았던 것이 한 50여 명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사 좀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 한덕수 추대그룹이 아니 그게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거의 다수 있거든요. 54명. 네, 54명? 그 박수영이가 그 개인 서명 받은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박수영이가 언제 무슨 이 친윤입니까? 그러면서 이 홍준표는 모가지 늘어뜨리고 석고돼지하고 있거라 그랬어요. 정말 기도 안 차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내고 당 거덜내고 보수진영 거덜냈다. 니들은 강제 퇴출당한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 정치검사 네 놈이 이랬어요. 그럼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뜻인데 일단 쌍고는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죠. 그리고 김문수 교체하려고 했던 심야 쿠데타의 주역이니까 권영세하고 권성동이는 이 정치검사 네 놈 중에 들어가는 둘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둘이 누굴까요? 검사 출신이면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거덜내고 당을 거덜내고 보수 진영을 거덜냈다? 누구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는. 그러니 이 홍준표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고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홍준표는 나중에 자기는 다른 사람 생각했는데 고성구이가 그랬다고 또 덮어씌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꿈이라고 홍준표랑 뭐 소통하는 자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 지지자가 홍준표 지지자가 아니 당신 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좀 자제하는 게 어떠냐라고 글을 올렸더니 홍준표가 지금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저들이 대선 패배 핑계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지금 못 박아두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발언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떠들었대는데 홍준표가 태평양 건너 하와이에서 이죽하면서 뭐 김문수보다는 이준석이를 찍는 게 낫겠다는 둥, 뭐 차라리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뜻을 옷 색깔 바꿔가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홍준표한테 당신 말이야 도대체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라고 그냥 몇 마디 할 수는 있지만 홍준표가 한 게 뭐 있다고 대선 패배 책임을 홍준표한테 묻습니까? 책임 물을 거리나 됩니까 홍준표가? 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과대망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나 한동훈 똘마니들 그 쓰레기들이 김영태를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죽이기를 아예 끝장을 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쓰레기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가장 먼저 그만뒀어야 될 김영태가 이 부추김, 이 헛바람을 타고 지금 당을 아작내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대선 패배했어요. 그 다음날 권성동이가 물러났습니다. 당 지도 보니까 권성동이보다 먼저 물러나야 될 자가 김용태죠. 이 35살짜리 정말 앞뒤 분간도 못하는 이자가 제일 먼저 물러났어야 되는데 다른 비대위원들은 다 사표를 냈는데 이자만 유독 남아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용태는 어제 9월 초에 전대를 치르겠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진상규명을 하겠다.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서.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 야, 이게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탄핵 국면이 끝나면서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옛날 일인데 이걸 갖고서 다시 무효화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은 윤리위에 해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 아무리 그래 어린 것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앞뒤 분간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소리들을 마구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김상욱이랑 같이 손잡고 이재명이 똘마니가 되지. 뭐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랍시고 이렇게 막판까지 지가 누구 손에 조정당하는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 자유파의 주류를 죽이겠다고 나서느냐 말이에요. 당무감사권 발동해서 무슨 후보 교체 과정을 뭐 조사하겠다. 이게 홍준표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데 김영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으면 있어요. 한동훈이 단계 사퇴부터 당무감사권 발동하라고. 아니 뭐 과거에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면 순서가 있는 거지. 제일 먼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던 단계 게시판 사건부터 당무감사권을 발동하라고. 근데 이 김영태가 갑자기 막 선무당 사람 잡듯이 막 칼을 휘두르겠다고 나서자 누가 박수치고 나섰냐? 한동훈 똘마니들이에요. 한동훈 똘마니 중에 박정하라고 있어요. 이것도 나이 들 만큼은 낯살 처음 먹은 자인데 재선인데 원주에 박정하가 뭐라 그랬냐? 오랜만에 한여름날 소나기 같은 청량함을 느낀다. 지것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죽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소나기 같은 청량감이 느껴지긴 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 밑에서 장관했던 사람 그거 어떻게 되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장관했던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김문수. 네, 김문수는 후보 교체 사건의 희생자라서 봐줘? 이게 이 경륜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고 앞뒤 분간도 못하는 자들이 이게 칼춤을 추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전선을 잘 구별을 못하니까 앞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과 싸워야 돼. 그 칼을 갑자기 옆에 휘두르고 뒤에 따라오는 자유파 우군들한테 휘두르게 된다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칼 쥐어주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전대 9월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왜 9월까지 지가 하려고 그래? 지금이 6월 초인데. 전대하는데 기술적으로 아무리 잡아야 한 달 반이면 다 끝나요. 7월 8월에 다 놀러 가고 여름휴가 갔다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어린애한테 칼을 쥐어주고 선무당 사람 잡듯이 하는 이 상황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자 홍준표와 한동훈 개딸들입니다. 이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게 또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고 하는 사실도
김문수 본인이 깊이 자각할 걸 제가 촉구합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